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는 돌돌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아주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돌봄, 바로 수면 이야기인데요. 특히 요양원, 병원, 그리고 가정에서 어르신들의 숙면을 돕는 방법도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과학적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돌돌국장의 근황 및 생각 나누기는요. 정보를 드리고 말미에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의 동영상은 그동안 아껴두었던 제주도의 사려니 숲길입니다. 시원한 숲길 함께 산책하시면서 그리고 감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수면은 뇌를 치유하는 시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뇌는 쉬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잘 때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레베카 로빈스 박사팀은요. 2013년부터 5년간 65세 이상 어르신 2,800여 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그 결과 하루 수면이 5시간 이하인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때만 작동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뇌 청소기라고 하는데요. 수면 중에 뇌세포 사이를 돌면서 알츠하이머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한대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요. 청소가 안 된대요. 노폐물이 쌓이고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치료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수님들의 따뜻한 또 통찰과 여러 가지 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아주 핫하죠.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입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말합니다. 좋은 수면은 감정 다스림에서 시작된다고.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몸은 자도 뇌는 잠들지 못한다고 해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수면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꼭 강조하시는데요. 수면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핫한 교수님, 요즘 정희원 교수님, 저속 노화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정희원 교수님은 말합니다. 수면은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리듬이라고요.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요. 이건 단순히 패턴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 그리고 인지기능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과 뇌가 언제 쉬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기영 교수님의 빛 이야기입니다. 정기영 교수님은 수면의 적 푸른빛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스마트폰, TV, 조명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대요. 저녁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는 끄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밤이 오면 우리 뇌에 이제 자도 돼, 자는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돌돌국장은 불면증이 좀 있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많이 고쳐졌고요. 수면등이 있어요. 침대 옆에 바로 아주 아늑한 불빛을 가진 수면등을 놓고 잠자기 전에는 수면등만 계속 켜고 1시간 정도를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차단이 숙면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지영 교수님의 수면위생 10계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김지영 교수님은 어르신을 위한 수면 위생 10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는 거, 저녁에는 커피나 카페인을 피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엔 조용한 활동으로 이완을 하는 것, 불면일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가볍게 일어나는 것.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들의 수면을 한층 깊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법은요. 일단 요양원에서 실천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밤에는 조명을 줄이고요. 아침에는 꼭 햇볕을 쬐어주세요. 저녁에 TV는 줄여주시고 조용한 활동을 권장해 주시고요.
어르신들께 오전에는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활동성을 높여주시고 운동을 좀 하도록 권장해 주세요. 그리고 취침 전에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발 마사지나 가벼운 음악 혹은 손 마사지 등을 해주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수발을 하시고 돌봄을 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 대상 수면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 선생님들 이런 중요한 부분, 수면이 얼마나 뇌 건강에 중요한지를 각 원에서도 선생님들께 많은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요, 간호나 회지는 밤에는 되도록이면 최소화해 주시고 알람 소리나 장비 소리는 작게 혹은 무음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 곁에 가족 사진이나 녹음된 목소리를 두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숙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실 조명은요, 스탠드 등 간접 조명으로 바꿔주시고 잠들기 전 일관된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에서는요, 수면 시간은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정해놓고 지켜주시면 가장 좋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거 가장 좋겠네요. 그리고 조명은 노란색의 따뜻한 톤으로, 커튼은 암막 커튼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산책이나 간단한 집안일 등 낮 활동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잘 자요 라고 인사하는 그 한마디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런 수면 패턴과 수면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르신에겐 가장 큰 수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께 좋은 잠을 선물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은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뇌는 자면서 치유됩니다. 잠이 들수록 우리 뇌는 더 깨끗해지고요. 기억은 오래 머물고 감정은 잔잔해지고 치매는 멀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돌돌국장의 오늘 숙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 모두에게 평온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돌돌국장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우리 본범님들 잘 지내셨죠? 원장님들, 국장님들, 선생님들 잘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돌돌국장의 근황은요, 저는 최근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실은 달리기라는 종목은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00m를 23초에 뛴 적도 있었고요. 제일 잘 나온 기록이 100m를 18초대 뛴 기록이었습니다. 그게 여고 시절 때 했던 기록이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느릴까요? 아침마다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지식이 없어서 요령도 없어서 약간 헤매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요령도 지식도 어떻게든 생길 테니 일단 무조건 달리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성격이었어요. 뭘 버리고 뭘 놔둬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니 정리정돈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버리기 시작하니까 빈 공간에 정리해서 뭔가 물건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저의 기준은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은 버리자. 그리고 혹은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누거나 버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요즘 생각하는 거는요. 미루지 말자입니다. 정리를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 일에 대한 부담도 적고 삶의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설거지도 미뤄뒀다가 했다면 지금은 그때그때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꽂아두고요. 두세 번 이제 쌓이게 되면 바로 식세기를 돌려서 이제 설거지를 하게 되니까 집안일의 고단함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큰 과제는 논문인데요. 논문은 계속 꾸역꾸역 쓰고 있습니다. 논문도 미루고 하지 않고요. 이제는 하루 일정량을 그리고 하루 일정하게
그리고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학교로 가서 쓰고 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미루다 보니 더욱 하기가 싫어지고요. 어디까지 했었는지, 내가 뭘 못하고 뭘 어떤 걸 했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싫어하고 잘 못한다고 자꾸 도망 다니게 되는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그날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못한 데에는 저의 게으름보다는요, 제가 보기보다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를 시작해서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한 번에 완전히 하고 싶었고요. 논문도 한 번에 훅 하고 멋지게 쓰고 싶었고요. 달리기도 정말 잘 달리고 이쁜 몸매를 갖고 싶다는 상상만 줄곧 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제 나는 정말 무능해요. 이걸 다 못하기 때문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요. 매일 조금씩 혹은 보일 때마다 조금씩 하는 힘이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하면요, 그냥 못하는 대로 그냥 해보기로 했기에 지금 뛰는 모습은 참 가관이에요. 가관일 것 같아요. 저는 제 모습을 못 보니까. 근데 그냥 해보기로 했어요. 잘 못해도 그냥 잘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스푼 아니고 한 다라이의 용기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내가 잘 못하고 어설픈 모습에도 나를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 잘할 수가 있나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좀 봐주세요. 네.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요. 좀 봐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 달리기를 매우 못합니다. 정리정돈도 물건을 버리는 일도 참 못하죠. 그리고 논문같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글쓰기는 진짜 어렵고요. 정말 잘 못합니다. 혹시나 공원에서 돌돌국장이 뛰고 있는 걸 보시거나 마주치시면 꼭 모른 척 해주시기를 심각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잘 못하는 와중에 누가 말을 걸면요, 더더욱 당황스러운 거 아시죠? 이건 농담이고요. 공원에서든지 아니면은 대학교 도서관에서든지 언제든 보시면 정답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마음 내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던 것들, 못하던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변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운동을 배울 때 저희 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운동을 가장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해야 몸이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장 싫어하니 의지가 들어가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잘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거든요. 그리고 좋아하거든요. 나 좀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우리 본범님들도 잘 못하고 싫어하고 어설픈 일들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저도 나이 탓 사실 좀 많이 했는데요. 100세 인생 사시는 저희 어르신들 뵙고 나면요, 거기서는 80세 어르신이 제일 애기 취급을 받으시고 100세 정도 돼야 큰언니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청춘이고요. 아직 그분들 눈에는 곱고 아리따운 아가씨이고 새댁이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서는요, 제가 나이로는 가장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는 국장이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본범님들께 생각할 거리를 오늘 좀 드렸을까요? 돌돌국장의 사소한 이런 생각도 들으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범님들, 원장님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가져주십시오. 지금 연휴가 시작되었잖아요. 이 반짝거리는 초여름을
너무 행복하게 만끽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잘 자요.